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4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고소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소장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소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고소가 많은 나라죠. 그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경찰서 민원실장을 했었는데 고소장이 한 달에 거의 하루에 한 10건에서 3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일이면 10건만, 최하 10건만 쳐도 100건, 한 달에면 한 300건 이상해서, 그러니까, 300건에서 거의 한 달에 한 900건 고소장이 들어옵니다. 자, 고소장이 왜 들어오냐면, 사기를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또 사이버상의 피해를 당했다, 이런 형태로 고소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시간 고소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참, 그 얘기 먼저 할게요. 고소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건이 들어왔다. 1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공소가 되는 건은 거의 한 2건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한 8건은 뭐냐 하면 8건에 보면은 확인해 보면 사기로 고소했는데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안 돼서 행불되니까 신고해서 사람도 잡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민사건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고소할 요건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고소장을 보면 요건을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친고죄란 건 신고, 고소장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의사불벌죄가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무하고 현장하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고소. 고소란 범죄 피해자, 자,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 그와 관계가 있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와 관계가 있는 법정대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 그러면 신고할 때는 이렇게 대부분 고소장을 써가는 거죠. 고소장. 이 고소장에 보면 피해자가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고소 내용을 쓰겠죠. 고소 내용, 고소 내용. 고소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해달라 하고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이게 고소장인데, 자 볼게요. 고소는 범죄 사실을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 내용의 대상에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건물에서 누구에게 처벌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돈을 뺏겼다, 특정되어야 하나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할 것이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사기를 당했구나, 폭행을 당했구나, 이분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구나 하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다 뭐한다?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가 어렵다 않죠, 그죠? 자,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어느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나 처벌을 원치 않아요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뭐 처벌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이 기간에 당했던 성폭력, 이 기간에 뺏겼던 사기건, 사기 피해 내역, 일정한 기간에 당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맞죠? 그죠? 다음, 고소 방법은 우리가 대부분 고소할 때는 이 민원실에다가 고소장을 써갑니다. 이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서류를 예를 들면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검찰청 앞에서 고소장을 쓴다면 한 30만 원에 50만 원 받아요. 30에서 50만 원 받아요. 그럼 이 돈이 없어서 고소장을 직접 내가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거든요. 고소장을. 제가 써드립니다. 많이. 우리 그 학생들도 필요하면 고소장 써드리고 사건 관련인들 많이 오면 무료로 다 써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무료로 누가 써줄 사람이 없다면 돈을 주고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30만 원, 50만 원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신고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나 이거 신고하러 왔어요. 그러면 할머니 이거 써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까? 할머니 앉아보세요. 어떻게 피해를 당했어요? 하고 할머니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 내용을 피해 내용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피해를 당했어요? 하고 뭐 언제요? 왜 그랬죠? 누구에게 전화 받았어요? 하고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경우에 말로 한다. 서면은 누구나 하지만 고소는 말로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받은 검사나 경찰관이 그 피해 내용을 막 받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조서라고 그러죠. 피해 조서. 조서. 공무원이 만드는 서류를 만드는 거를 조서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만든 서류니까 조서니까 경찰관이 앉아보세요 할머니 하고 막 받는단 말이에요. 앉아보세요 할머니 하고 피해 내용 처벌을 원하느냐 왜 왔느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피해 금액과 처벌을 원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말로 받을 수 있다. 판례 볼게요. 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할머니 앉아보세요 하고 받는 조서가 아니라 할머니 앉아보세요 하고 왜 어떻게 오셨어요 받는 독립된 조서가 이 조서는 물론 되죠.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6억을 뺏겼어요. 6억. 할머니는 뭐 모르고 신고할지 모르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수사기관이 할머니,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신문, 물어보고, 묻고 답하고 신문. 그 진술에서 할머니가 그놈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조서에 기재했다면
이거는 고소장이 있는 걸로 봅니다. 고소 요건이란 거는 친고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 수사할 수 있죠. 요 요건이 되죠. 친고죄인 경우 이런 경우에 고소 요건을 구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만 받아야 되느냐 말로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고소장은 서류만 해야 됩니까? 말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말로도 글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갑니다. 대리로 대신 대리라는 거는 대신 이거를 받아서 수리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대신 고소가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쓰러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피해를 당했으면 누군가가 친권자나 대리인이 피해를 신고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이 대리권이 정당하게 고소권자에 의해서 수여, 자, 정당하게 수여됐다는 것은 위임장. 여러분 알죠? 위임장. 위임장과 내가 말을 잘못하니까 당신이 해다오 하고 요즘에 인감 있죠. 동사무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인감까지 첨부한 위임장이란 말이에요. 홍길동이에게 내가 사건을 모든 대리를 위임합니다. 하고 위임장 썼다면 홍길동이가 담당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서류상으로 완벽하죠. 인감과 위임장이 왔다면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나 이거 아니더라도 이분이 현재 병원에 누워 있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말을 못하고 사인해 줬다면 표시를 인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대리자는 인정된다. 자, 그 방식의 특별한 제한은 없다.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신고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만 있어도 된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원한다. 인정을 한다면 가능하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자가 친고죄 친고죄라는 거는 목욕 비누 사자인데 모욕죄 비밀 누설 사자 명예훼손 비밀 누설 업무상 비밀 누설 사자 명예훼손 이게 친고죄입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 고소가 있어야 된 거는 그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 피해 신고도 쉽게 못하죠. 왜냐면 피해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그 연예인은 방송에 발을 못 붙이는 경우가 많죠. 되게 조심스러운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버리면 직장 생활을 못하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도 많죠. 매장. 너무 억울하잖아요. 피해를 당했으면 또 피해를 당한다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친고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도 되기 때문에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을 받았다면 아직 경찰서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피해자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가는 거잖아요. 경찰서에 갔을 때 신문조서에서 서류나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같은 얘기예요. 자, 이 대리인은 대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구술의 방식으로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술로 대리가 접수 가능하다. 고소는 서면과 구술로 가능하다. 자, 친고죄. 이러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되죠. 오랜 시간 끌고 있다 갑자기 처벌해 주세요. 마음이 바뀌었죠. 처벌은 처음엔 없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즉 부당하게 공격이 부당한 그런 반사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만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친고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 봤던 영화 도가니 보시면 그런 경우 있죠. 시설에 있는 아이가 11살 때부터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합니다. 성폭력. 성폭행이나 폭력은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11살 때는 내가 이게 내 몸을 만지고 막 이런 게 성폭행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 몸을 강제로 만지고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성폭력으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 안 거예요. 중학교 때. 11살 때 당했지만 14살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안 거예요. 자, 그러면 11살 때 알았지만 그걸 몰랐고 6개월이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14살 때 그걸 안 거예요.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이런 경우에 고소를 못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죠? 이런 경우에 고소를 못 합니까? 자,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볼게요.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법행 당시 피해자가 11살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 능력이 없었다거나 11살짜리가 뭘 알죠? 고소 당시에 중학생 14살 때 그걸 알았다면 고소 기간은 14살이 됐을 때 고소 능력이 생겼다.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얘기를 했을 때 고소 능력 11살, 14살 때 그때 알았다면 생겼다. 그래서 그 고소 능력은 그걸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바로 된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도가니 이 피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결코 고소 기간이 끝난 게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다. 즉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건 하나다. 모든 사건 하나다. 우리 법원에 소송할 때 모든 사건 하나입니다. 그죠? 그 사건에 뭐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A, B, C, D가 모여서 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은 결국 죽음 과정은 여러 가지 네명에 의해서 하나하나 분업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 사건은 시작과 끝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죠. 그죠? 고소의 사건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자,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사건의 불가분의 원칙은 모든 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 일부분만 고소해도 다 사건 전체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래요? 하나의 범죄 사실 일부분에 대한 고소, 전부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취소할 때도 전부에 대한 사건의 취소가 미친다. 과형상 일제, 상상적 경합. 같은 얘기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게 뭐냐? 상상적 경합이란 거는 내가 공원에다가 수류탄을 던졌어요. 이 수류탄입니다. 수류탄 다 그릴까요? 이 수류탄을 집어 던졌어요. 공원에다가. 공원에는 A, B, C, D가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수류탄을 집어 던졌어요. 이게 빵 터지면서 A, B, C, D 모두 죽었어요. 하나의 행동으로 몇 명이 죽었죠? 4명. 각각 4명에 대한 살인죄죠. 각각 4명에 대한 살인죄인데 하나의 행동으로 4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의 행동, 수류탄을 하나의 행동 던졌는데 A가 죽고 B가 죽고 C가 죽고 D가 죽을 수 있죠. 자, 하나의 사건은 4개지만 하나의 행동으로 4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1타 2피 상상적 경합이랍니다. 상상적 경합. 자, 하지만 이 줄기, 이 나무 꽃 줄기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 꽃 줄기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4명이 죽었기 때문에 꽃 줄기는 하나다. 이거를 상상적 경합이랍니다. 근데 상상적 경합은 이렇게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명이 죽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죄만 처벌합니다. 즉 A를 죽이려고 한 게 B, C, D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는 A죠. 나머지는 B, C, D는 과실치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상적 경합은 이 가장 무거운 A만 처벌을 해요. 이런 경우를 과형, 형벌을 과할 때 하나의 죄다.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 처벌 안 합니다. 다 A에 흡수되고 하나만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A에 대한 살인죄에 포함이 된다. 이거를 과형상 일죄랍니다. 하나만 들어간다. 근데 내가 공원에 가서 A를 칼로 찌르고 또 가다가 B를 돌로 내리쳤다. 자, 내가 공원에서 A를 칼로 찌르고 쭉 가다가 벽돌을 집어 B를 내리쳤다. 2명이 죽었다. 이거를 무슨 죄죠? 실체적 경합법. 실체적 경합법.
실질적 경화법. 실질적 경화법. 자, 사건 A와 B는 각각 칼과 벽돌로 각각 죽었죠. 이런 경우에는 A와 B를 병고하죠. A 처벌하고 B의 무거운 죄를 더해서 처벌합니다. 자, 상상적 경화법 다르죠. 실체적인 사건이 두 개를 여전히 두 개 합해서 처벌하는 거고, 상상적 경합은 중한 죄 하나만 처벌한다.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자, 피해자가 같다. 피해자가 같다는 거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막 항의합니다. A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의사갑이 의사죠. 의사갑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A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환자 A에 대해서 의사갑이 욕을 하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진찰했으니 할 거 아닙니까? 업무상 취득한 뭐 치질이 있다, 뭐 이런 뭐 간질이 있다, 뭐 이런 지병, 이걸 누설하면서 야 간질병 환자야, 뭐 누설하면서 쌍욕을 해버립니다. 욕을. 자, 그러면 이 A는 갑자기 내가 불만을 얘기했는데 의사가 나에게 간질병 환자야 하고 쌍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의사가 업무상 간질이라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욕을 했으니까 모욕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모욕죄 두 가지가 성립하죠. 모욕과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같이 어떻다? 효력이 미친다. 모욕과 업무상 비밀 누설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효력이 있죠.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같다. 사건은 하나잖아요. 모든 사건은 모두 하나로 취급이 되고 피해자 같으니까 피해자에 대해서도 하나로 다 취급이 되죠. 근데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방금 전에 항의하는데 피해자 여러 명 있었대요. 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고소의 효력. 자, A와 B가 이때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A와 B가 현장에 있었는데 A에게 막 모욕을 하고 가다가 열받으니까 B에게도 의사가 쌍욕을 해버렸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고소를 할 때 A라는 피해자가 있었고 B라는 피해자가 두 명이 따로따로 두 명이 생긴 거죠. A라는 피해자와 B라는 피해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각 피해자인 A가 한 고소는 A에게만, B에게 한 고소는 B에게만 각각 미친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 볼게요. 갑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서 하나의 문서에다가 A, B, C를 요구했으면 고소의 객관적으로는 하나죠. 이 사건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서로 욕했으니까 A, B, C 객관적 하나입니다. 그러나 A만 나만 갑을 나에 대해서 욕한 것은 처벌하겠다고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는 피해자로서 한 명만 들어가지 그 옆에 있었던 B, C에 대한 모욕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건은 전체 하나지만 나는 피해자 한 명만 고소했다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건만 한다. 이게 고소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